공부 잘하는 사주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제 대답은 놉니다.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데 공부 잘하는 사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구조는 관인 구조입니다. 관인. 관인 구조가 뭐예요? 관인. 관이 뭐예요? 관. 예. 현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죽습니다. 같은 데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돈 아깝고 거기 가서 얻을 게 뭐냐고. 그쵸, 그쵸. 그래서 현재는 유럽을 한번 갔다 그러면은 벌써 다 갔다 온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 유럽 한번 갔다 왔는데 있잖아 그러면서 풀어놓으면 다 갔다 온 거예요. 정관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준 없애버리면은 멘붕입니다. 10시부터 9시까지 일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11시까지 일하라 그러면은 이 멘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속으로 반항은 못 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고. 근데 내가 기준이 딱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병관은 오히려 9시까지 딱 했는데 오늘 11시까지 잔업이 있어서 이런 일이 크게 있습니다.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힘나죠. 내가 나설 때다.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그러고 이 사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관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많이 주면 긴장은 되지만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한다고요. 그걸 뛰어넘으려는 성취감, 도전력 이런 게 병관들이 많습니다.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불안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너 테두리는 안정이 돼 있어 라는 게 해야지 이 사람은 점점 성장이 되어서 나중에 되면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정인 자체가 인품이거든요. 근데 불안하면은 그 인품이 바라지 않고 오히려 수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안하게 하면 베품을 오히려 더 못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 것만 자꾸 지키려고 해요. 편의는요, 너 이상해, 너 독특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도망가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야. 말 안 해요. 입으로 쑥 닫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편의는요, 야, 너 참 재밌게 산다, 세상하고는 조금 달리 사네, 생각이 깊네, 야, 배우고 싶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편인들은 뭐예요? 다 내줘요. 편인들은 다 내준다고. 나를 이해해 준다는. 편인은 나만의 생각이 있고 사색이 있고 고립을 시켜요. 스스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내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하고 나만의 공간. 사주에서 공부 잘하는 사주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제 대답은 놉니다.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데 공부 잘하는 사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구조는 관인 구조입니다. 관인. 관인 구조가 뭐예요? 관인. 관이 뭐예요? 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규칙, 질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관이라는 게 기준인데, 기준이 뭐냐 하면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이라는 틀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쭉. 그래서 여기에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느낌이 난다고요. 그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럼 이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용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만든 그 공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한다고? 내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네, 그러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공부 시스템, 교육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어때요? 미국에서는 이거 안 먹혀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는 있지만은 이게 안 먹히고, 이거는 식상이라는 게 있는데, 식신하고 상관은 기본적으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시는 뭐? 천천히 꾸준히예요. 천천히 꾸준히. 상관은요. 왜? 이게 왜? 저게 왜? 이래서 꾸준히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거예요. 토론 탐구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거 한다 그러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 50년, 60년 됐는데 이거 들어가려면 한참 시간 걸리겠죠. 우리 세대는 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공부 이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기본적으로 토론 탐구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요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 미국에 가면 어때요? 금방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쓰는 거 써가지고 내 아이디어, 내 창작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에 보내면 이 공부 못하더라도 뭐예요? 여기 아이디어 좋네? 미국에서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요런 아이디어나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탐구적인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하버드 돼도 생각 외로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관임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는 잘 따라간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반대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은 전부 다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모르는 애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그냥 해. 학교에서 시킨 거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어때요? 답답하죠? 반발하죠? 공부 안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있어요 라는데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 방식대로 공부를 시키면 얘들은 잘하겠죠.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이게 온단 말이에요. 10년마다 오잖아요. 십진관이 있어서 우리 10년마다 한 번씩 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오면은 관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요거 오면 아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되겠네. 여기 오면요. 1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요걸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월지를 한번 보라 그랬는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이런 게 있어요.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월지는 왜 중요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면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자 손녀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은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일단 공부 자리 알고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이 명리 공부하시는데도 이 방법이 들어가요.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이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면은 뭐 있어요? 비견이 있죠. 비견이 있는데 비견은 우리 지난 시간에 비견 겁제 오늘 식신할 건데 비견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주적이라 그랬잖아요. 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자율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내가 계획을 세운다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 이런데 부모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방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 아니면 여러분이 비견이 많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자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비견이 있으신 분들 뭐예요? 아 못해. 내 식대로 할 거야. 내가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할 거야. 요렇게 해서 비견 많으신 분들은 자기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맞춰가요. 그러면은 비견은 기본적으로 자율이니까 내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에서 야자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 가서 많이 해요? 요즘 스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 가면은 관리형 독서실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스스로 알아서 짜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옆에서 도움을 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해보니까 어때? 요거 수정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얘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지 조그만 게 뭐 한다고 그러냐. 어른들이 지금 해온 우리가 있는데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 이거 나오는 거죠.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 일단 너 스케줄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히 어리기 때문에 이게 잘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어때? 그러면은 자, 엄마 아빠 말도 좀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조율하자. 이렇게 하면은 비견 애들이 쑥쑥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인 이 구조에서 여기를 틀에 넣으려고 그러면 얘들은 튕겨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견 애들은 자율 내 방식.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위에 청간 4개도 내 생각이기 때문에 월지는 내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비견이 밑에 월지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 방식대로 청간이 이 방식 아까 말씀드린 관인이어도 기본적으로 내 습관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듣기는 관인말 듣는데 습관 자체는 월지에 있는 게 습관처럼 나오세요. 그래서 비견은 이렇다. 그럼 겁재는요? 겁재는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경쟁이잖아요. 경쟁이고 요런 걸 좀 불러 일으켜 줘야 돼요. 요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에 너 친구는 뭘 해서 상 받았더라? 요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쵸? 약 올라서.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좀 혼자 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옆에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쟤를 쳐다보면서 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겁재에 한 분 계셨죠. 그러면은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 능률 오르는 사람은 요거. 혼자 방해받는 거, 간섭받는 거,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요거는 혼자서 해야 돼. 근데 여긴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보다 내가 잘할 거야. 너보다 내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겁재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코드를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중에 할 거지만 식신입니다. 식신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신이 우리 사주에 있으면은 식복이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식신 자체는 즐거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서 잘 살고 싶다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뭐 와가지고 막 푸시하면 어때요? 아, 나는 못해. 못 따라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즐겁게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괜찮아. 잘입니다. 잘. 빨리가 아니고 잘.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은 오늘 하겠지만 장인이라는 게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아까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 만약에 식신 요런 거 공부도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몸에 쌓여야 돼요. 식신들은 즐겁게 해서. 내가 알아야지 되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봐가지고 알아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되면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가 안 되고 여기는 막 푸시하면 이 천천히가 안 되잖아요. 즐겁게가 안 되잖아요.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손을 놔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최대한 즐겁게 그리고 천천히 갈 생각하시면 돼요. 즐겁게는 이 공부가 즐겁지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애 거 한번 봐야지. 목표 세워야죠. 기본적으로 다 목표 세워야지. 우리 애 거 좀 봐줘야지. 그 다음 누구요? 우리 남편 거, 우리 아내 거 좀 봐줘야지. 아, 요리하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가 하다 보니까, 요런 특징이 있네? 하나씩 체험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돼요. 내게 배워버려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뭐 있어요? 상관 있죠? 자, 상관은요.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저기 서구 같은 데는 선진국 같은 데는 전부 다 토론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잖아요. 자,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기본적으로 엄마나 아니면 윗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왜?
속으로도 저게 왜? 상사라고 내가 상사 말 다 들어야 돼? 저 틀렸잖아. 왜 그래야 돼? 이런 게 나오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탐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제기가 참, 이 애들은 문제제기를 해줘야 돼요. 야, 요게 요런 문제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래서 호기심 자극을 자꾸 해줘야지 상관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할 생각이 난다고요. 재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상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형으로 해야 돼요. 질문형. 질문이 뭐예요? 상관? 상관이 왜? 상관? 관이 왜 관을 왜 상관이 이걸 해롭게 해? 아니면 상하게 해? 왜 끊임없이 하면은 상관은 쑥 자라요. 그래서 상관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보통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기가 차요, 순발력.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해야 돼요. 여긴요, 식신은 단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꾸준히 그래 쌓이고 쌓여야 내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식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제는요. 아까 보니 정제는 별로 없으시고 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정제, 그러니까 역시 편제는 뭐냐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자, 정제는요. 여기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표. 계획표를 가져야지 정제는 꾸준히 가요. 여기 왜냐하면 정제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은 안정된 재물이거든요. 안정된 일. 안정이 돼야 돼요. 계획이 되고 안정이 돼야지 정제는 안심하고 꾸준히 잘 가요. 그래서 관리, 공무원, 뭐 공기업, 대기업, 나 걸 지키는 거, 관리하는 거는 정제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집안을 알뜰하게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이 어렵더라도 이 정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나중에 되면 집안을 키워요. 그러니까는 정제가 남자들한테는 아내거든요. 안정된 아내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 자체에 일주 있죠. 태어난 일에 그 밑에 정제가 있으면 내가 남편분이 거기에 있으면은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자리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정제가 있으면 내가 아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에 있으면은 알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저축 심리가 엄청 많아요. 어린애들도 저축 잘하는 애들이 이 애들이 많아요.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써요. 안 쓰고 계속 통장에 모으든 자기 저금통에 모으든 어디 모으든 하는 사람들이 정제가 있어요. 그러면 월지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습관이라고요. 그대로 하는데 천간에 있으면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런 게 다 천간에 있으면 뭐예요? 나 그렇게 하겠다 해요. 그러면은 해요. 하고 있다가 그게 발휘되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운이 올 때. 운 오면은 그때는 이게 발휘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정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편제가 있죠. 자, 편제는요. 아까 편제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실전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편제들은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에요. 편제들이. 정제들은 지금 기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편제들은 실전에 강하다는 거는 실전에 쓰여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있는데 수학을 어릴 때부터 쭉 시켜요. 이거 왜 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편제들이. 이거 뭐 세상에 쓰이지도 않고 내한테 지금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공부 못 하나요? 공부 못 하기보다 즐거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내한테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은 공부를 좀 시키려면은 자 100점 맞으면은 엄마가 뭐 사준다? 자, 네 용돈 네 지금 2만 원 주는데 내가 배로 해서 4만 원 줄게. 100점 맞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전이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안 해요. 그죠? 여기는 그런 기회다. 이거 돈 받을 기회다. 아니면은 여행 가자. 본인이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자, 네 요번에 요거 공부해서 네가 어느 정도 네 엄마하고 네하고 만족하는 선에서 하면 어떻게 한다?
네, 너 좋아하는 공부, 저기 여행 보내줄게. 이러면은 얘들은 딱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야, 이게 기회다. 아니면은, 야, 요거 하면 내가 뭔가를 얻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해요. 그래서 실전에 강하다. 그러면은 요쪽도 조금 목표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돈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게임하는 거. 그쵸? 요런 거 하면은 편제들은 반짝반짝거려요. 그죠? 근데 이런 그게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뭐예요? 목표 없잖아. 이거 뭐 하는지 이거 애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흥미 뚝. 그러면은 이 쟤들은 특히 편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고 사업이고 이런 거잖아요. 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을 벌린다든 뭐예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요? 논다고요. 그러면 이런 편제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맥이 좋아요. 인맥이 좋다는 건 뭐예요? 어릴 때는 친구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해주면 뭐 한다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더 좋아한다고. 인맥은 친구들, 인간관계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놀고, 좋겠죠. 그리고 재밌겠죠. 근데 뭐예요? 공부 쪽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하다? 실전이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관인해서 그냥 딱 틀에 넣어 놓으니까 이거 전부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관 나오잖아요. 자, 정관 나오면 이 정관, 여러분들 정관 있으신 분들 뭐예요? 기준. 옛날에 우리 성문영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정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정제 정관. 이 정관은 국가에서 딱 기준을 내주잖아요. 거기서 몇 문제 나올 거다 그러면은 정답안이 있어요. 정답안. 답안을 딱 정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거 하는 이 방식을 전부 다 지금 여러분이 쓰셔가지고 외우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이런 외우는 거 이런 걸 잘 하신다고요. 딱 외워서 암기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나온다 했는 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하고 정답해가지고 자기 체크를 딱 해놓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점수가 좋잖아요. 그렇지, 점수가 좋잖아요. 점수 좋으면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취욕 생기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런 친구들 뭐예요?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그러니까 점수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점수 좋은 거예요. 점수 좋은 거. 공부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이런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궁리한다는 거예요. 궁리는 아니에요. 여기 궁리가 아니고 뭐예요? 시키는 거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공무원은 뭐 하는 거예요? 창의 창조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행정 업무 이거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조 명리를 여기다 맞췄거든요. 여기다 맞추니까 이쪽에 맞지 않는 이쪽은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관 자체가 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버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50년, 60년 전에는 가부장적인 그 다음에 농경 사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다 안 좋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다 각각의 개성이 있다고 개성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걸 보시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주 상담을 해주시거나 이러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정관은 기본적으로 정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게 이런 게 들어가면 성문영어, 정석, 그 다음 EBS에서 하라는 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받아서 자기 정답안을 낸다.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평관 있잖아요. 평관은 위기, 긴장 이럴 때 빛을 발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는데 정관이나 정자에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계획 세워가지고 따라가요. 거기에 맞추는데, 병관은 관은 관인데,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3일, 디데이, 한 달, 디데이 29일, 이렇게 해서 기한을 딱딱 정해놓고, 요런 거 있으면은 이 병관은 최고의 기질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병관들이 공부 잘하는 거는 이런 위기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병관들이 편안하잖아요. 막 딴 거 관심이 없어져요. 느슨해져 버려요. 원래는 병관 자체가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리스크. 그래서 항상 위험 대비를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긴장해요. 항상 스트레스 많아요. 항상 본인을 통제를 해요. 항상 이런 상황을 본인이 이 병관이 많으시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병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거, 그 다음에 위기. 그래서 이런 병관이 많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직업군이 뭐예요? 이거 직업군 우리 나중에 알 건데 뭐예요, 그러면? 항상 위기 상황이 있는데 어디예요? 병원이잖아요. 병원 위기잖아요. 응급실 위기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항상 치안 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군인. 그쵸? 군인 있죠? 군인들은 항상 나라를 지키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소방관들 어떠세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병관이 있어야지 그런 직업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정자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위기가 오면요,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세요. 근데 병관이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위기 딱 오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장을 하잖아요. 이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하게 가야 될 거는, 자기 기준에 가야 될 거는 정정자가 되는데, 병관은요, 느슨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시험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스케줄 짜서 그냥 쫙 밀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끝나면 뭐예요? 놀자, 이렇게 죠. 놀자 하다가 또 뭐 시험 온다 그러면 그때 또 몰빵해가지고 하는 게 요 병관 공부 방식입니다. 야,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은 일단 인성은 전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인데 정인 자체는 배움을 좋아해요. 배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인성이 있으면 배우는 거에 평생 배우셔야 돼요. 특히 이제 시주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배움을 좋아하는데, 자, 이 사람은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 이 사람한테 자주 해줘야 될 말은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불안하면 정인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정인 있는 아이들 집에 부모님이 싸우면 원래는 이런 게 돼야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많이 싸우고 이러면은 괜찮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서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원래는 공부를 잘하게 타고났는 수용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쪽은 어떤 공부냐면 이해예요.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 위주로 하시면은 이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게 이거죠, 그죠? 이해입니다, 이해. 자, 그러면은 정인들은 괜찮아, 배움 안정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빨리 가요,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해하면 그게 뭐가 돼요? 확산이 돼요. 하나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한 개 가르쳐주면 10개, 20개 안다는 사람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비견법제 요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거 이해되면 나머지도 거의 이해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거 따라오시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벌써 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만 딱 내가 정리정돈이 딱 되면은 정인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풍부해요. 그러면 이쪽 애들은 대학 가면은 뭐가 유리할까요?
논술조. 논술이잖아요. 이해해서 풀어내는 논술조입니다.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논술조. 인성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편인, 이제 마지막에 편인입니다. 자, 편인은, 자, 좀 이상해.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습니다. 편인은.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나만의 방식은, 아까 비견도 나만의 내 방식이 있잖아요. 편인은 나만의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나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나만의 생각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는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이니까. 나만의 방식.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명리 공부를 하시더라도 정의는 전부 다를 공부를 해요. 전부 다. 그러면은, 아, 요거는 요렇고 해서 정인 공부는 전부 다 받아들이는데, 골고루 받아들이는데, 편의는요, 평관에 꽂혔다 그러면 뭐만 파요? 평관만 파요. 평관에 있는 모든 걸 다 파요. 탐구력이, 저쪽에 탐구력이지만 여기 사색. 그래서 끊임없이 깊이 파요, 깊이. 그래서 편인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평관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야, 나 대학원 가서 좀 더 공부할 거야. 박사 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이게 만족이 돼야지 그 다음 뭐예요? 손을 놓는 요런 거예요. 그럼 어린애들이 편인이면 뭐예요? 내가 수학이 1 더하기 1은 2인데 남들 다 얘기하면 정의는 받아들여요. 아, 1 더하기 그럴 수 있구나. 이 편인은요? 이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둘러 파야 돼요. 둘러 파야 되니까 편인과 상관이 있으면 어때요? 거의 천재적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주로 뭘 많이 하냐 하면은 연예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발력,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연예 계통에 나가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그 다음에 발표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친구들이 좀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나가면 훨씬, 특히 이쪽이 있으면은, 이쪽, 상관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이 힘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인 형태예요, 관인. 자, 그러면은 공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관이면 기본적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질문하시라. 그러면은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늘 질문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럼 명리를 하시면서 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비견 공부할 때도 왜 비견이 이런 거야? 이래서 스스로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비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답안이 있어야 되고,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겠죠. 편제가 보니까 아까 편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상대한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를 자꾸 궁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재미있어져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어서 오래 못 가세요. 시작은 하셔도. 그 다음에 평관도 마찬가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정의 노트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어릴 때 공부 방식은 어릴 때 공부 방식은 그러면 어떤 거 하면 좋아요? 어릴 때. 자, 어릴 때는 엉덩이 좀 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어린애 보고 니 대학 시험 간다. 이때부터 대학 시험은 관이에요. 관이라는 건 뭐예요? 대학 시험에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답안지 내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답안 내고 마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애 어릴 때부터 이거 시키면은 얘들이 어때요? 식시는 잘 먹고 재밌고 요렇게 하고 정의는 받아들이면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지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관공부 시킨다고 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맞추면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이런 거 있는 애들 같으면은 어릴 때 잘 견디죠. 근데 이런 관이나 이런 게 많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즐겁게 가라. 그 다음에 아직 안 늦어.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이해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죠? 자, 중학생 올 때 뭐예요? 중학생들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계획도 계획이지만 왜라는 걸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라는 걸 이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받아들이는 공부였다면 중학생이 있는 애들은 왜라는 공부를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왜라는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렇죠. 상관. 그래서 상관 있는 애들이 중학생 때 가장 사춘기를 많이 반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가장 힘들게 겪는 애들이 상관 있는 애들이. 그래서 상관 있는 애들은 좀 남자애들이 좀 거칠면은 집도 나가고 가출도 좀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상관 있는 애들이 중학생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은 뭘로 해줘야 돼요? 왜라는 걸 자꾸 왜 네가 이러니?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해서 해결책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관 있는 애들을 부모님들은 이게 아까 무슨 교육이라 했어요? 반인 교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상관애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문제아 취급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부모 말씀 안 듣거든요. 그럼 문제아 취급하면 얘는 더 자꾸 어떻게 돼요? 더 문제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관이 많으면은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왜 그런지 말하도록 표현하도록 상관은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막으면은 그때부터 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왜 그런지 왜를 자꾸 물어줘야 돼요. 근데 관인들은 왜가 안 나오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평생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잘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애를 놔보니 뭐든지 다 질문이야. 너무 귀찮아. 관인들이 귀찮거든요. 왜라는 걸 크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 그래서 너무 귀찮아. 그러면 얘는 부모님 뭐예요?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보고 뭐예요? 우리 집 엄마 아빠는 꼰대예요. 이러면. 그럼 상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답해서 나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답답해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상관을 또 누르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뭐예요? 월지에 있으면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발달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다 해서 연예인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체능 쪽으로 이쪽을 에너지를 발산시켜줘야 돼요. 끊임없이 왜 이런 거니까. 그러면 좀 일찍 애들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 상관 애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상관이 있으시면 배워서 빨리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면은 이 에너지가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알려고 그러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생성시키는 거. 그래서 중학생은 왜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학생 때 좀 반항기가 있었다. 이런 거 되겠죠. 우리 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아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문제아로 간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규율이나 이런 거에 다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상관 애들이 잘 되는 애들은 사회 이 조직이 불안전하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로봇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관인들은 로봇 못 만들어요. 시킨 대로.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이쪽에 갖고 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고등학생 때는 뭐예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고등학생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그럼 대학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대학.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공부해야 된다고요. 방공부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다 정답. 그러니까 여기를 맞춰서 공부시키는 게 이제 고등학생 공부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 시키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딴 거 다 치우고 뭐 한다고? 대학 맞춰서 가는 게 이 고등학생 공부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인성이나 이런 분 많으시면은 이 기준 맞추기보다는 이해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이때는 이제 이해는 조금 늦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정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게 있잖아요. 정시 같은 거는 이게 관이 좋으세요. 관. 정시. 수시는요. 이런 게 좋으세요. 이런 거. 수시는. 제 방식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못 맞춰요. 여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쪽 형이나. 그래서 여기는 수시도 괜찮아요. 여기는 늘 꾸준히 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쪽은. 요쪽. 자, 그리고 논술이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은 기본적으로 인성들이 잘해요. 특히 정인이 잘해요. 인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성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특히 이쪽이 많으실 거예요. 편인이. 이 공부 자체가 깊이 파는 거잖아요. 인생 공부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공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도 지금 일반화 과정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편인에서 정인으로 가는데 편인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게 내 인생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가 궁금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궁금하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공부예요. 그래서 이쪽은 논술, 인성은 무조건 논술입니다. 그죠? 근데 논술에 강하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성이 많으시면 논술, 정의는 수용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해서 풀어내는 거는 이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뭐 이해하고 자꾸 써봐야 된다. 아, 그리고 하나는 손으로 써봐야 되는 건 식신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건 이쪽. 손으로 쓰면서 익혀야 되는 건 식신.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자꾸 손으로 써봐야 돼요. 손으로 써보고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즐겁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사람 없다. 이 방법만 다 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다 공부 잘한다. 근데 이거는 애들이 다 태어났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옆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받쳐주는 게 뭐냐면 월지예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은 월지는 환경인데 이 환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부모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주가 대구에 서울에 제주에 광주에 아니면 외국에 있는데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주 좋은 사주 있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나쁜 사주 있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사주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사주가 있고 스케일도 풀고 이 걸록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관인이 있으면은 거의 이제 국가자 저쪽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수거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좀 돼야 되거든요. 안 되죠. 유흥업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주가 있는데 한 분은 대학 총장이시고 한 분은 유흥업소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사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본인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좋다 나쁘다는 구분이 못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월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환경과 그 다음에 부모님 환경이잖아요. 부모님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면 이 친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장이 되어 계신 분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힘든 그거 하면은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스케일 큰 사주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사주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지입니다. 월지인데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분 그거 알 거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주는 타고난 사주가 좋고 나쁜 거는 없다. 그래서 월지 부모 환경이 중요하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나중에 손자 손녀 아니면 우리가 커온 걸 생각해 보면 누구 영향이 가장 크다? 부모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 잘하는데 본인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큰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시면은 이 공부에서 지금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십신을 보시잖아요. 오늘 십신할 건데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식인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우리 지금 하는 요 십신이라는 10개의 요런 글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사회관계, 직장에서 사람관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인생이나 생활에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이 아니고 일할 때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마무리하면요. 비교는 뭐 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여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쟁을 시켜줘라. 경쟁을 시켜주고 네 잘하는 게 뭔데 이런 소리 하면 여기는 열받습니다. 그죠? 네 잘하는 게 뭔데 이러잖아요. 여기는 지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열받아요. 그죠? 그럼 안 해. 이렇게. 전부 다 이거 안 맞춰주면 뭐예요? 안 해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야 되죠. 여기도요. 여기 강박 빨리 해 빨리 해 그러면 식신은 넘어갑니다. 그죠?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식신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장인들이 많아요. 도자기 장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름이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 식신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급하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상관은 천천히 하라 그러면은 죽어요. 그죠? 여기는 빨리 해. 야, 니 잘한다. 빨리 해. 그러면 여기는 뭐 힘나가지고 하죠. 그죠? 여기는 지속성 없습니다. 여기는 지속성 바라면 안 돼요. 그죠? 정제는 계획 안 하고 무대뽀로 뭐예요? 계획 없이 막 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정제 있으신 분들은 여행을 가든 놀러를 가더라도 어디 가요? 맨날 같은 데 가요. 맨날 같은 장소. 거기 가야 내가 편안해요. 안정이 돼요. 집도 맨날 같은 거, 먹는 집도 외식하는 것도 맨날 같은 집 가야지 안정이 돼서 맛있게 먹어요. 변제는요, 놉니다. 이 집 가면은, 다음에 저 집 이래서 온 세상을, 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 집 가가 맛집 가보고, 저 집 가보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뭐라 그러지? 그래야지 먹은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여기 변제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 그렇죠. 지루하죠. 근데 정제들은 안 그래요. 그 지루한 게 안정을 줘요. 그렇죠. 그렇죠. 1층에 있는데도 3초 화장실에 가. 그렇죠. 그게 그거잖아요. 안정이 간다고요. 거기 가면 왠지 안 돼요. 예. 네. 현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죽습니다. 같은 데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돈 아깝고 거기 가서 얻을 게 뭐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변제는 유럽을 한번 갔다 그러면은 벌써 다 갔다 온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 유럽 한번 갔다 왔는데 있잖아 그러면서 풀어놓으면 다 갔다 온 거예요. 정관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준 없애버리면은 멘붕입니다. 10시부터 9시까지 일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11시까지 일하라 그러면은 이 멘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속으로 반항은 못 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기준이 딱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병관은 오히려 9시까지 딱 했는데 오늘 11시까지 잔업이 있어서 이런 일이 크게 있습니다.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힘나죠. 내가 나설 때다.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그러고 이 사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관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많이 주면 긴장은 되지만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한다고요. 그걸 뛰어넘으려는 성취감, 도전력 이런 게 병관들이 많습니다.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불안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너 테두리는 안정이 돼 있어 라는 게 해야지 이 사람은 점점 성장이 되어서 나중에 되면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정인 자체가 인품이거든요. 근데 불안하면은 그 인품이 바라지 않고 오히려 수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안하게 하면 베품을 오히려 더 못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 것만 자꾸 지키려고 해요. 변희는요. 너 이상해. 너 독특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도망가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야. 말 안 해요. 입으로 쑥 닫았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변희는요. 야, 너 참
재밌게 산다. 세상하고는 조금 달리 사네. 생각이 깊네. 야, 배우고 싶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편인들은 뭐예요? 다 내줘요. 편인들은 다 내준다고.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편인은 나만의 생각이 있고 사색이 있고 고립을 시켜요. 스스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내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하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너 이상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편의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종교라 그랬잖아요.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게 종교잖아요. 그리고 종교고 그다음 한국에서 최고학부를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저 아프리카 가거나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일, 비현실적인 거, 근데 내 가치가 중요해. 그럼 나 그거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 아내들 가족들은 뭐예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인들이 뭐예요? 또 종교인들이 사색이고 사색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사색만 하면 뭐가 돼요? 현실하고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정신만 내 가치만 있으면 괜찮아 하는 게 요 편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편인이 있어야지 뭐가